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또 대한민국 1등 항아리 상권. 야, 이거 제목 잘 지어주셨다. 네. 어떤 이야기인가요? 궁금하네요. 네, 항아리 상권이라고 하면은 이제 주로 신도시에서 이루어나는 건데요. 그 업무는 없고 주거지 밀집으로 해서 생활 밀착형 업종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세탁소, 은행, 헬스장, 그리고 식당, 그리고 뭐 학원 같은 것들이 좀 신도시 학교 생기면은 그 주변으로 학원가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는 건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간판으로 상권을 봐야 된다, 간판의 업종을 봐야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런 생활 밀착형으로 외부로 나가는 사람도 없고 또 들어오는 사람도 적은 그런 곳을 항아리 상권이라고 하는데요. 이 항아리 상권에서 가장 좋은 데는 대치동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강남이 항아리 상권이지? 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대치동이 테헤란로 이면도 있고요. 뭐 삼성역 이면도 있고요. 그 대치동이 넓지만 저희가 말씀드리는 대치동은 학원가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파트 인근으로 해가지고 그 학원가가 이루어진 곳에서 피디님 같은 경우도 혹시 거기서 약속을 잡으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 근처에 가게 하는 친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개인적인 그런 내용이 있어서 방문을 하시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여러 사람들이 모일 때 우리 대치동에 가자라는 말은 잘 하지 않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주변에 제가 책에서 그 위치도를 해가지고 학원가와 주택가들로 구분을 한 게 있거든요. 그 지도를 보시게 되면 여기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게 아니라, 물론 그 대치동 학원으로 유학 오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대치동 학원으로 외부에서 유입되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그 학생들도 결국은 이 항아리 상권이라는 그 대치동 학원가라는 이 항아리 생활 밀착형 상가에 속해져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외부와 그 어떤 소비자들이 들락날락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상권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제 책에서 말씀드리는 간판으로 봐야 된다는 것처럼 어떤 유흥이라던가 외부에서 돈을 쓰기 위해서 만나는 자리가 아니라 생활 밀착형 간판들로 이루어진 소비다. 그렇기 때문에 멀리서 찾는 소비자가 아니라 그 인근에 있는 소비자로 이루어진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항아리 상권이 대치동이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항아리 상권이 어떤 상권인지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네. 방금 얘기해 주신 것 중에서 제가 좀 날카로운 질문을 드리자면, 네. 아까 신도시 이야기해 주셨는데, 네. 그 신도시에서 이제 뭐 상가나 가게 하셔서 망하는 분들을 저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근데 이제 이유가 그거라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전에 있던 오래된 그 동네들은 원래 사람들이 유동인구도 많고 많이 돌던 데라 오히려 사람이 계속해서 있는데, 신도시는 예를 들어서 벌판에서 띡 갑자기 생긴 동네도 있잖아요. 네. 신도시에 뭐 미용실이나 피부샵, 그다음에 뭐 이제 가게 이런 거 들어갔다가 저 망한 친구들, 또 망한 지인들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네. 그 신도시가 생각보다 장사하기가 쉽지가 않은가 봐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신도시 같은 경우는 우선은 대부분이 이제 구분상가로 들어가세요. 구분상가로 들어가서 그 상가 안에서 좀 운영을 하시는 건데,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신도시는 이 상가를 운영하게 되면 이제 장사를 하시잖아요. 그 유입되는 사람들이 연령대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좀 보셔야 되고요. 그 분들이 어떤 소비를 하실지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그 내가 경쟁해야 되는 곳들도 같이 분석을 해야 되는데, 단순히 인구수로만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규모가 크다면 당연히 잘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신도시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역세권이 중요합니다. 그 외부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리, 아니면은 학부모들이 초등학교 이제 바래다 주시잖아요, 요즘엔 다. 그러면은 이제 초등학교 가는 길목에 있는 커피숍들은 또 되게 잘 돼요. 맞아요. 이런 식으로 소비자들이 움직이는 그 동선과 경쟁 업체들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같이 좀 보셔야 되는 건데, 신도시니까 비어 있으니까 예전처럼 오프라인 매장들이 무조건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예전에 대한 것들이 아니라 지금 현재 들어오시는 분들, 그리고 들어와서 소비하시는 분들의 성향을 좀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중심지, 이제 뭐 그 큰 뭐 신도시가 좀 뭐 몇만 세대가 크게 들어온다. 그러면은 그 안에서 제일 첫 번째 이루어지는 데가 있습니다. 제일 그 서울에서 멀면은 지하철역부터 그렇겠죠. 개발이 되고요. 그 서울은
지하철역과 먼 데부터 개발이 됩니다. 아, 그렇겠죠. 네네. 개포동 같은 경우가 먼 곳부터 개발이 됐고요. 맞아요. 그리고 동탄 같은 데가 동탄역부터 개발이 됐잖아요. 맞아요. 네네. 그 인근은 돼요. 그 인근은 좀 유동인구부터 사람들의 모임부터 이런 것들이 됐는데 그 이후에 생기는 아파트들은 주변은 몇만 세대지만 이 아파트는 1000세대, 2000세대, 맞아요. 뭐 3000세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들이 집 앞에서 소비를 안 합니다. 그런 것들까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서 하는 거고요. 이 위례 신도시라는 말씀을 드리면 위례 신도시에 있는 중앙공원이 처음에 좀 어려움이 많이 겪었는데 공원을 사람들이 돌면서 그 식당 가든 어떤 카페든 이런 소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는데 공원은 도는 건 맞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다 텀블러를 가지고 오셨었고요. 그리고 식사를 하고 나오신 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가들이 완전히 주변이랑 같이 자리 잡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도 있었고요.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어떤 내가 상가를 운영을 하고 장사를 한다면 모여있는 그 주거지에 있는 주민분들이 사람들이 어떤 소비가 꼭 필요한지 그리고 이걸 어떤 곳에서 선점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라는 걸 좀 꼭 중요하게 판단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 네. 제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신도시 이야기 했잖아요. 네. 제가 말씀하신 그 친구들 중에 잘 안 됐던 친구가 있는데 위례 신도시거든요. 아, 네. 위례 신도시 보면 도시 정말 으리으리하고 바로 네. 뒤에 남한산성이 있어서 공기도 되게 좋아요. 네. 그리고 강남 3구잖아요. 송파구랑 이렇게 섞여 있단 말이에요. 네, 하남이랑 그렇죠. 성남이랑. 네. 저는 엄청난 사람이 몰릴 줄 알았는데 그걸 생각을 못했어요.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이 출퇴근하는 뭐 이동하는 거리,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에 뭔가가 있어야 그 상권이 발전하는데 위례 신도시 사시는 분들 대부분 다 차 타고 다니시고요. 그렇죠. 그 예를 들어서 뭐 같은 저도 아파트 단지 수많은 단지를 가봤는데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권의 아파트 단지는 막 버스 정류장부터 사람들 엄청나게 몰려 있는데 위례 신도시는 대중교통 그 생각보다 있는 곳들이 굉장히 한가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좀 이제 소비층도 있고 위례 신도시가 어느 정도 좀 사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거주를 하시다 보니까 자가용이 한 대씩은 다 있은 것 같아요. 그 인구수에 비해서 그 대중교통 이용률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 위례 신도시의 상가들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았구나. 네, 그리고 또 위례는 주 생활권이 다 이제 강남권, 네, 맞아요. 예, 여의도, 뭐 종로, 멀면 종로 이 정도에서 이제 출퇴근을 하시는 건데 사실 위례 신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위례로 초대하면 잘 안 오세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교통 환경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진짜 중요하네. 네네. 역시 아까 시작에도 얘기했지만 내 집 마련 때도 이야기했지만 교통이 제일 중요하네요. 그렇죠. 네, 교통은 네네.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고 네, 알겠습니다.